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07번째 영상 오랜만이죠. 그동안 강의를 찍는 날 바빴거든요. 조만간 강의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PPI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PPI 수치 자체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죠? 0.0% 쪽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전치들이 수정이 됐어요. 인베스팅 상으로 이렇게 노란색 골드 마름모가 있으면 전월 수치가 수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꽤 됐는데 꽤 많이 됐어요. 원래 0.0, 0.0이었거든요. 근데 0.0이었던 게 0.34, 0.4로 올랐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4배, 3배가 틀린 게 말이 돼? 이럴 거면 굳이 뭐하러 왜 발표를 해 수치를? 예상치도 아니고 확정치였는데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높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0.0, 왜냐면 기저효과 전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달엔 좀 적게 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0.0이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부정확하면 이거 0.0도 못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CPI 발표였고요. 낮아졌다가 이거 낮은 거 아닌데 하면서 쭉 올랐고요. 그 다음에 PPI 발표 어제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딱히 금리적으로 봤을 때는 4.5가 지금 셀링이다. 이거 이상 못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지표가 정말 여러 개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 대표적인 경기 지표들인데 예상치 대비 높게 나왔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월치가 수정이 꽤 됐습니다. 전월에 구렸어.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조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죠. 나 실업했으니까 수당 줄래? 생각보다 적었다. 그래, 이게 좀 이해 안 가는데, 관세를 올렸는데도 수입 물가 지수가 안 올랐습니다. 6월이면 여러분 관세 영향 받을 때입니다. 근데 안 올랐습니다. 그 다음 수출 물가 지수가 오히려 올랐어. 이것도 보시면 느껴지지? 전월께 수정이 됐어. 전월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달 꽤 오른 것처럼 보이는 효과다. 수입 물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 있는 물가를 따질 때는 수입 물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내려왔다. 소매 관리 뭐 그렇게 막 중요치 않고. 결국 오늘 걸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 거의 퍼펙트합니다. 경기 지표 좋죠? 수입 물가 별로 안 높죠? 그러면서 고용도 괜찮죠. 완벽한 구조입니다, 현재. 그런데 오늘 낮에 발표가 났죠? 여러분 TSMC는 대만 그룹이다 보니까 낮에 발표가 나죠.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 한마디로 전설적인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3대 요소 뭐랬어? 매출, EPS 가이던스 3개 다 예상치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어닝콜에서 하면 이제 전화로 이제 얘기한단 말이야. 막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 물어봐. AI 수요 겁나 세. 여전히 세. 피크아웃 그딴 거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여. 여전히 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이 온다고 했던 모건 스탠리 숀킴 역시나 쥐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캐펙스 투자 여러분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이라고 합니다. 혹은 설비 투자라고도 합니다. 앞으로도 설비 투자 규모 감소할 일이 없다. 보시면 설비 투자 여러분 요게 요 정도면 한 50조 좀 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를 못 법니다. 영업인규로 50조를 못 법니다. 근데 이 미친 TSMC는 50조를 때려 박는다고 합니다. 즉 캐피탈 익스펜디처 설비 투자 자본 지출은요 여러분 회사에 쌓인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공장 같은 걸 짓는 거거든요.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투자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줄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자신감이야. 나 앞으로도 잘할 것 같으니까 미래에 공장 짓고 장비 사는 거 미리미리 투자할게 라고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는 결국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캐피탈 익스펜디처 설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삼성의 한 5배? 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삼성이 돈을 더 투자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이거 아셔야 돼. 제가 계속 얘기하죠?
반도체 주식들요 이미 꽤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섹터들에 지금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빡세. 이럴 때 레버리지 ETF를 쓰는 거야. 5%씩만 들어가도 3배잖아. 15 마치 1배짜리 그냥 원래 본주 45% 들어간 효과를 얻을 수 있어. 5%씩밖에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 오늘 장에 팍 올라가다 확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현재 반도체 섹터는 꽤 올라와 있는 상황이나 조금의 비중은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된다. 왜? 너무 세거든. 함부로 줄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계속 들고 있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죠. 제롬 파월 해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기준금리 계속 낮추라고 푸시 하고 있고, 파월은 야 트럼프 너가 관세 올려서 물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어떻게 날려? 나 못 내려 라고 하고 있는 게 제롬 파월이죠. 그래서 갈등 중인데 여러분 페드가 본사를 리모델링 했는데 돈이 몇 조가 들었다고 미친 금액이 들어갔다고. 야 베르사유 궁전이랑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어떡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해임설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제롬 파월 즉 페드 의장의 자리를 해임할 순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고요. 불확실성 존재한다고 하나의 박승진 애널리스트가 써주셨지만 사실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임기 보장입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 의지를 표현했었고 이번에도 아마 자른다고 하면 법적 대응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가 훼손되고 싸우고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파월이 잘린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파월이 잘려도 12명의 연준 이사들과 함께 FOMC를 진행하고 기준금리를 낮출지 올릴지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파월만 고집 부리고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직 많은 연준 이사들이 기준금리 낮출 때 아니라고 파월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사람들 다 자를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건물 보수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자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웃기게도 파월을 자르면 안 된다고 조언했던 베센트 장관, 재무부 장관이죠. 파월 잘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편들어주던 사람도 베센트도 잘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루머가 나왔으나 트럼프는요 highly unlikely 가능성이 낮다고 또 오히려 트럼프는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잘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까지 자리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리면 이걸 좀 이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될 것 같긴 해. 만약 잘리면요 여러분 시장이 야 저 트럼프 저 자식 진짜 결국 일을 저질렀네 하면서 빠질 겁니다. 하지만 결국 기준금리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파월이 잘렸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 라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파월이 잘릴 경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지니 10점 같은 경우는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스타워커에 오시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잡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익스트림 그리드 영역이었어요. 비쌉니다. 여러분 올해 공포와 탐욕지수 매우 잘 맞고 있습니다. 4월 초반이 바닥이었죠. 공포와 탐욕지수 그때 3까지 갔었고요. 매우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싼 위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TSMC 때문에 오늘 반도체 주식들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러나 오르다가 훅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치라는 거 항상 신경 쓰면서 있어야 된다. 지금 행복에 젖어서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 바로 도망갈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그래프가 이 공포와 탐욕지수 그래프가 거의 나스닥 S&P 500과 비슷합니다. 이때 3까지 떨어졌죠? 3이면 코로나 위기 때랑 비슷한 수준이야. 그 뒤부터 쭉 반등 나왔죠. 보시면 거의 최상단 구간이죠. 저도 조금 조정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는 아니고 한 50까지 빠지지 않을까? 파월이 잘리는 걸 봐야 되지만 저는 파월의 한 표이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셨겠죠? 경기지표 좋죠? 고용 좋죠? 굳이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7월에 한 번 정도 낮추고 가도 전 문제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아마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CPI, PPI 오늘 지표들 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월 이후로 반도체 섹터가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꽤 비싼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 아닐 것 같지만 highly unlikely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highly unlikely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요 파월이 해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임이 되면 약간 혼란이 주면서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주가가 빠지겠지만 그게 그리고 또 조정의 빌미, 구실이 돼서 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번에 빠지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걸 이용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하죠. 어떻게 해도 여러분 예상은 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됩니다. 단 예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상과 예단 다르대서 예단 뭐야? 파울 잘릴 것 같아. 다 팔어. 이게 예단이에요. 예상은 뭐예요?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는 있지.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저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다 돈을 벌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는 게 올바른 투자죠. 예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영어로 predict, dict가 정하다, 결정하다입니다. predict, 미리 결정한 게 predict예요. 그러니까 즉 예단하지 말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히토류와 반도체 엔비디아의 H20 그리고 B30을 교환함으로써 미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죠. 결국 관세의 메인 축이 여러분 가장 영향력 큰 애는 중국, EU,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아마 한국, 대만 이 정도 순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EU 빼고 중국과는 쇼부를 어느 정도 봤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상반기는 분명히 트럼프발 악재가 나왔던 시기야. 그치 4월까지 쭉 빠졌어. 저는요 하반기는 이제 트럼프발 호재가 나올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계속 개편되지만요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EU랑만 합의 보면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끼친다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감세 정책 지금 법안들이 통과됐죠. 그리고 시장들 부양하는 정책들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션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그거를 주식시장은 받아주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라도 여러분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가 생기면요 물가도 오르지만 주식도 오릅니다. 그렇게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이날을 한번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봤으나 CPI, PPI 오늘 나온 지표 봤을 때 안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결국 9월 금리 인하가 지금 컨센서스이긴 한데 이것도 지표들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중순, 하순 조정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TSMC 때문에 오늘 확 올라 하지만 결국 다시 조정받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받고 쭉 또 다시 가다가 한 제 생각에 10월 정도에 조정 한번 받고 이제 할로윈 지나서 다시 한번 연말까지 쭉 오르는 흐름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7월 중후반에 조정이 어느 정도 온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 이후로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섹터 조금씩은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영영 못 들어가는 상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120% 벌었거든요. 우리 스타워커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얻고 공부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까지 많이 종목까지도 조언해드리긴 해드립니다. 왜냐면 반도체 섹터 좋다. 그럼 뭐야? XXL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타워커였습니다.